이거 저도 이제 보고서 보다 안 건데 그동안 공항 건설을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건설사도 있어요. 정말 잘하는.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요새 저는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우리가 결국엔 코로나하고 언젠간 이별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번에 백신 접종 한번 1차까지는 했는데 70% 넘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2차도 한 70%. 그러면은 2차 접종까지 그 정도 되면 집단 면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분명히 완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더 미루기가 힘든 게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접종 속도만 좀 더 빨라지면. 그렇게 된다면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도 왔더라고요. 예. 일주일 더 빨리 맞아요. 2차 맞게끔 해준다고. 맞아요. 예. 그럼 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리오프닝 하게 되면 이제 경제가 재개되면 우리가 못했던 걸 하게 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만 생각을 일단 먼저 해보면 주류 회사들 먹기 어렵잖아요. 제한되니까. 근데 그게 풀리겠죠. 여행 생각만 먼저 했는데 주류 회사도 있군요. 네. 편의점도 좋아지고 당연히 좀 더 나가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 카드 회사도 좋아요. 밖에 나가서 카드 소비가 늘어날 테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해외 여행 갈 때 이미 움직이긴 했지만 뭐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 면세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항공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항공산업이 앞으로. 네. 근데 항공기가 부족해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구조조정하고 있던 항공기도 막 처분해야 될 판이니까 비행기 못 뜨니까. 그래서 보잉 같은 회사들이 또 예전에 비행기 사고도 난 적 있잖아요. 뭐 737 맥스기인가 그게 한번 문제돼가지고. 근데 비행기가 부족하니까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데서 이제 내년도를 대비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이제 늘립니다, 생산을. 그러면은 그거 비행기 만들 때 필요한 부품들이 있죠. 부품 회사까지. 네, 부품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보잉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일부 있어요. 네, 그건 한번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네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비행기 못 만드니까 그런 거 에어버스나 보잉이 만들잖아요, 여객기는.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있고, 건설주도 하나 수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부 정책 때문에 앞으로 건설주 좋다고 보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공급을 늘리니까. 규제 완화해서 공급 더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좋은데, 그래서 사실 주가도 한번 올라갔었고, 근데 최근에 좀 시들시들해요. 이게 너무 공공주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건설주가 좀 약하긴 한데, 근데 건설주에서도요, 이런 걸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고서 보다 안 건데, 가덕도 공항도 있고, 그동안 공항 건설을 못했어요. 정부가 코로나 때 이제 막아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공항 건설 그대로 다시 하겠다고 미뤄뒀던 거. 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건설사도 있어요. 정말 잘하는.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것도 검색해보면. 한두 개가 아니네요. 되게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이 매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정보가 나오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그거를 내가 계속 연결을 지어보는 거예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너무 뻔하게 우리가 뭐 여행주 이런 것보다도 이게 한 번씩 좀 더 머리를 굴려보시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역시 요즘 대세가 전기차지만 친환경, 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탄소 배출 줄이려면 수소 필요하잖아요. 수소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 수소 사업을 보통 대기업들이 요새 많이 해요. 큰 기업들이니까 뭐 SK도 하고, 한화, 효성그룹, 두산그룹,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다 주도적으로 하니까 수소에 좀 적극적인 한번 회사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저는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서 아까 말씀 하나 안 드렸지만 엔터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얼마 전에 BTS가 오프라인 콘서트 한다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하이브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JYP 엔터라든가 YG엔터, SM, 이 회사들이 온라인 콘서트만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오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드디어 직접 대면해서.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냐면은 앞으로가 좋아지는 쪽을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요새 제일 안 좋은 섹터가 자동차입니다. 너무 안 좋아요. 현대차도 안 좋고 한데, 그 이유가 반도체 공급이 안 돼요. 이 반도체가 없으니까 차를 못 만들잖아요. 자동차에 반도체가 수백 개 들어가니까. 그래서 빠졌는데,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말레이시아에 반도체 공장이 많더라고요, 자동차.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셧다운 막 들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조금씩 이제 완화되나 봐요. 그러면 그 공장 가동이 재개되면,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면
다시 현대차가 반도체 받아다 차를 만들 거 아니에요. 비정상은 반드시 정상화돼요. 아, 일시적인 좀 네. 비정상이었으면 결국엔 정상될 테니까. 그게 이제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2, 3년 더 가는 이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일시적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완화된다. 그러면은 자동차도 사야 되겠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기회죠. 왜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면 당연히 사면 안 되지만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일시적이잖아요. 사실은 이 반도체 공급이 안 되는 거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이 정상화될 때 수혜받는 대표적인 게 저는 또 이쪽 자동차 섹터에 있는 것 같아서 이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저렴하게 거래되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목소리들이 좀 많은데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는 어떤 시장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1월 달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요. 실제로 보면은 증시가 옆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2,900 한번 갔다가 3,300 갔다가 이 안에서 거의 8개월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이죠. 계속 조정이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좀 방향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안 좋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저는 바닥은 찍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주가는 어쨌든 빠르면 11월에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11월 아니면 12월. 연말장은 저는 나쁘긴 안 보고 그게 그리고 이어지면 내년 연초까지 계속 이제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한두 달 전만 해도 10월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는데 지금 갑자기 변수가 생긴 게 뭐 중국의 헝다 맞아요. 헝다 리스크 생겼죠. 거기다가 중국이 전력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좀 생겼거든요. 이건 우리나라한테 좀 부담이에요, 사실은.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한두 달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랠리가. 아, 이런 게 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헝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증시에 그렇게 오래가는 충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헝다도 은행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헝다에 대출해 준 게 은행권 전체 대출 잔액의 대출액의 0.한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규모는 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이거 의도된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제라고 봐요. 왜냐면 이 신문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중국이 공동부유로 가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잘 살자 이거죠. 빈부격차 없애고 부동산을 적으로 삼은 거죠. 투기하지 마. 가격이 올라가면 빈부격차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 들어갔었고 작년부터. 근데 헝다는 자기가 재무돈 판 거죠. 레버리지 계속 쓴 거잖아요. 제가 이게 그 찾아보니까 헝다가 지방 정부에서 나온 땅을 경매로 매입해가지고 그 경매로 매입한 땅을 가지고 그걸 담보로 다시 은행에서 또 대출받고 그리고 그 돈 또 받으면 또 경매 또 참여해서 또 땅 사고 그거 또 대출받고 담보받고 아마 이렇게 계속 레버리지를 돌렸나 봐요. 이렇게 무한정으로. 네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상관없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규제 때려버리니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돈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다 지금- 돌려 네, 막았으니까. 돌려막기죠. 지금 부채가 300조 원 넘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부도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부도를 한 번에는 못 시키고 단계적으로 부도를 낼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지고 회사를 뭐 쪼개든지 해가지고 네. 얼마 전에도 회사 하나 매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충격은 크진 않다. 그리고 시장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했던 게 리먼 사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리먼은 파생 상품이었고 그 주택 모기지 채권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파생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ABS 채권인가 뭐 별걸 다 만들었더라고요.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별 채권 이름이 다 나오는데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뭐 CDO라 그러나 뭐 아무튼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게 유럽 은행들까지 갖고 있어요. 보험사, AI 미국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까지요. 전 세계 금융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먼 터지니까 다 휴지돼 버린. 그 난리가 난. 근데 이건 중국 은행끼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연준장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 상관없다고. 그건 뭐 중국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금융위기까지 갈 그건 아니고 다만 중국이 헝다 리스크로 인해서 좀 약간 위축된 상태인데 이걸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좀 이 연착륙이라 그러죠. 천천히 좀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이 사태를 마무리할지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미 시장이 좀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일 큰 게 중국의 전력난인데 지금 중국이 석탄 뭐 문제 때문에 호주에서 수입도 안 하고 일부러 안 하는 거잖아요. 싸워가지고. 근데 그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석탄 공급이 안 되면 중국은 발전소도 그렇지만 난방을 다 석탄으로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석탄 없으면 중국 인민들이라 그러죠. 진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도시가스인데. 네.
근데 자기네가 원하는 고품질의 석탄은 호주가 좀 가장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좀 이게 부족한가 봐요. 호주하고 좀 어떻게 틀지는 모르겠는데 석탄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시진핑 주석이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것만 해소가 되면 중국은 좀 리스크가 완화될 것 같은데 아직은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시진핑 주석이 가만히 있겠냐. 이 상태가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경기가 하방 압력 받으니까 지준율도 인하할 거고 금리까지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 있어요. 내년에 또 시진핑 주석이 또 연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계속 예,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기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예. 결국엔 중국이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당연히 앞이 안 보이는 안개 국면이지만 지금의 알려진 악재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해결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뭐 11월에 갑니다, 12월 가는데 맞출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늦어도 11월 아니나 12월에는 한 번에 좋은 장세가 또 그동안 이런 악재들은 지금 모르는 분도 없고 지난 8개월 동안 너무 답답했거든요. 맞아요. 네, 충분히 기간 조정도 잘 받았으니까 내년 시장을 본다라면은 좀 강세장을 지금부터라 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 어떤 내가 포트를 짤지 너무 시장을 좀 고민하지 마시고 내년에 뭐가 좋아질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동안은 좀 조정장이 지속될 텐데 그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공급이 확 늘면 이 가격 빠질 거 아니에요. 어떤 단지 같은데 뭐 경쟁 단지가 들어온다거나. 근데 주식시장도 보면은 새로운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안 좋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지난 8월 달에요.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되고 되게 크거든요. 크래프톤이랑 게임 회사. 이 게임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상장을 한 거예요. 둘이 합치면 40조가 넘어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한때 시가총액이 40조까지 갔어요.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60조인데 60조짜리가 상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2,000조거든요. 3%가 늘어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공급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다 빠져버렸어요. 실제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은 올라가는데 8월 달에 지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이제 공급 이슈 때문에. 지금은 좀 진정됐지만. 그래서 8월 달에 그 한 번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많은 이제 방송 나가서. 차라리 그때가 3,250에서 3,050까지 빠질 때였어요. 3,100 정도 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기가 더 빠질 것 같아서 현금 비중 늘렸다가, 주식은 현금 비중 늘리기 쉽잖아요. 뭐 그냥 바로 팔면 되니까. 근데 그거 했다가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때 3,100 왔을 때 많은 분들이 2,900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더 빠지니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900 가도요. 주식 판 사람은 다시 못 삽니다. 더 빠질 것 같거든요. 못 사요. 내려와도 못 삽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 더 못 사죠. 당연히. 팔아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 파는 건데,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현금화를 해놓으면요, 잘 안 빠져요, 또 주가가. 실제로 3,050 찍고요, 지수가 3,250까지 다시 가요. 그게 이제 멘붕 온 거죠, 또. 그 만약에 팔아놓으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거기까지 버티다가 매도를 하는 거죠. 예, 못 참고. 네. 그리고 그럴 때가 소음이 너무 많아요. 신문에서도 2,900 갑니다. 막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요. 근데 그런 거 귀를 좀 닫긴 닫으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이제 시장이 미국의 이런 뭐 금리 인상 우려라든가 지금 중국의 어떤 이런 이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겹치고 미국의 지금 금리가 막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다시 3,200에서 3,050까지 한번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드려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포지션 그대로.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요,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수급이 붙지 않고 뭐 꼬이다 보니까 되게 좀 답답한 감은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심정은 이해하거든요. 솔직히 팔고 싶어요. 막 이거 보고 있으면 계좌 다 정리하고 싶어요. 새 출발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결론은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새 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도에 좋아질 거라는 좀 일말에 좀 뭔가 분석이 돼 있으면 끝까지 버티세요. 2,900을 가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현금 왔다가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팔고 다시 살 수 있을 자신이 없으면 정말. 근데 그게 초보 투자분들 되게 힘들어요. 잘 보유하고 있는 게 낫겠네요. 네.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제 3,100에서 팔았잖아요. 빠지면 기분이 좋죠, 당연히. 잘 팔았다. 3,000이 와요. 근데 조금씩 사야 되는데 안 사요. 더 빠질 거야. 네, 더 빠질 거야. 네. 그리고 밤마다 뭔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 빠져라, 더 빠져라. 온갖 안 좋은 생각만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의 생각이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잘 때요, 미국 주식시장 폭락해라.
아. 네, 뭐, 그러니까 극단적인데, 네. 뭐 극단적인 얘기예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전쟁 나라.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진짜로요. 그런 사람이 돈 앞에서 되게 사악해지는 게, 이거는 진짜 솔직한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그렇게 돼요. 사람 마인드가 뭐 진짜로 너무 안 좋아져요. 내 포지션이 이제 내려가야 유리한 포지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생각만 하다가 내려갈 때 정작 주식을 사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못 사요.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리고 주식 시장은 누가 맞추겠습니까? 타이밍을.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고 본인 마인드가 진짜 망가져요. 긍정론자는 돈을 벌어요. 진짜. 근데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벌거든요. 주식이 올라가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좀 여유 가지고 기업을 믿고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사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얘가 이 주식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항상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주식 투자할 때도 아까 제가 뭐 PER이라는 개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재무제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할 거면 하셔야 돼요.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기본이 된 상황에서 내가 정보를 큐레이팅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앞에 그냥 다 제끼고 그냥 뉴스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되고 사업보고 그러니까 전자공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업들이 거기에 공시를 하거든요. 우리 회사 지금 뭘 하고 있고 분기마다 이제 보고서를 내죠. 재무제표 이번 분기 우리 실적 어땠습니다. 우리 회사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다 나와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뭐 한온 시스템 뭐 되게 많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럼 그 중에 내가 골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가장 편한 게 현대차다. 적어도 현대차면은 현대차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지난 분기까지 실적 어땠는지 그건 이제 재무제표 볼 줄만 알면 되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보고 PER도 근데 요새 네이버 가면요 다 알려줘요.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편해요. PER이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9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물론 이제 절대 우리가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회사지만 누가 봐도 현대차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가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싸다 비싸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경쟁사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높은지 나쁜지 낮은지. 근데 현대차는 절대적으로 낮은 건 맞아요. 그거에 상대적인 PR로 예.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현대차가 올해 초에 1월 달에 한번 주가가 30만 원 근처까지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PER이 뭐 13배, 14배, 15배까지 되게 높은 수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확 낮아졌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프에 나오거든요. 지금 위치가 어떤지. 그거 보고 앞으로 좋아질 건 맞는데 주가도 생각보다 괜찮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실패하는 게 주식 투자에 되게 어려우니까 미래를 예측해야 되니까 반도체 공급이 또 안 되거나 이러면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가미를 하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